특전사 부사관들이 장교들을 괴롭히고 깔보고 그런 부분은 솔직히 1도 없어요. 딱 하나, 깔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야. 표현이 좋네요. 소위로 완전. 처음에 와서 그 온갖 핍박 다 받으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위 진으로 왔죠.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못 살아남을 건 없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가오? 근데 그 가오가 철저하게 무너지죠. 체력이 안 돼. 그럼 제가 했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제 하사들 처음에 왔을 때 네. 걔네들이랑 하는 거야. 어차피 쟤네도 좀 아래고 나도 좀 아래니까 그렇잖아. 대로 왔는데 아래요? 아래야. 그 행보님 좀 들어가지고 행보님 어제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돼. 많이 친해져야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짬스입니다. 오늘은 특전사에서 중대장으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 제 첫 중대장님이자 특전사에서 중대장으로 5년 동안 임무 수행을 하신 고호진 대위님을 모셔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전사에서 5년 동안 중대장 생활한 고호진이라고 합니다. 딱 07년도에 인간하시고 이제 10년도에 특전사로 대위로 오셨죠? 그렇죠. 그죠? 제가 대위 진으로 왔죠. 아, 대위진으로. 그래도 운이 좀 좋으신 케이스였어요. 원래 쏘이면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위로 오셨으면 어느 정도 짬은 있으니까 좀 무시 같은 건 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1도 없죠. 아, 정말요? 아, 그리고 이제 좀 적응하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특전사에서 중대장 포지션을 달고 와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장교들이 특전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부중대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소위로? 네, 그렇죠. 소위로 완전, 처음에 와서 네. 그 온갖 핍박 다 받으면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고, 이제 특전사 중대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은 다 지원으로 오는 거예요. 고군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OAC라고 해서 이제 고급 군사교육을 가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아요. 특전사령부에서 오셔서 이제 대위 달고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저는 특전사 너무 좋아서. 아, 정말요? 그래서 특전사에 지원하게 됐죠. 오. 그 다음에 이제 1여단에서 5년 동안 중대장으로만, 참모직 하나도 안 하고 중대장으로만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네. 참모 가면 힘들죠. 중대장이 좀 편하죠. 그래도 그리고 뭐 편하다 이런 거보다는 팀 생활하면서 맞아, 맞아. 좀 익사이팅하면서. 지나치게 익사이팅하기 싫어하지만.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 그래. 중대장으로 그러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좀 적응하거나 이러기에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막 왜냐면 살갑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처음에 그 정문을 딱 들어섰을 때 그 초병들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 그 눈빛부터 살아있더라고요. 역시 특전사다. 역시 특전사는 병사들도 눈빛이 살아있다. 그거를 느끼고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부대 소개를 받고 저희 자대에 딱 가는데 그런 오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우라, 저기 그 어떤 검은 기운이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 느낌 아닌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막상 들어갔는데 또 부푼 꿈을 안고 그 유시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유시진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죠. 유신데 만들어진. 그쵸. 헬기가 막 그런 거 없어. 육공도 안 와. 그래서 중대장 신발 타고 다니죠. 특전사 아. 중대장은 신발만 몇 켤레를 샀는지. 신발 타고 다닙니다. 헬기 못 타고. 대대장님만으로 레토나 한 대가 나와서. 그쵸. 아, 그럼 대위로 오셨을 때 중대장이 있고 이제 부중대장이 있고 장교 2명 그리고 부사관 10명 이렇게 해서 한 개 중대 팀인데, 그때 이제 뭐 부중대장이나 부사관들이랑 이제 가까워지게 되신 계기 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중대, 그러니까 ABC 중대는 편제 자체가 부중대장이 위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D2 중대, 그러니까 4, 5중대, 요 중대들은 부중대장도 전부 다 부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장교는 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 그죠. 팀 우리 첫 중대장님인데 대위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상사께서 부중대장, 그 다음 그치. 중사진, 그 다음에 제 맞고 참은 3년 선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D2 중대들이 약간 고참 중대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너무 고참이야. 그쵸. 군대 한 4년 했는데 밑에 한 명 있고. 좋은 점이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저는 이제 대위 진으로 와서 중대장들에서는 제일 막내였는데, 반면에 우리 팀원들은 부사관들 중에서는 약간 하이 클래스입니다. 너무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들이시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난 되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할 게 없었죠. 그죠. 딱 하나, 그냥 나만 잘하면 되니까. 맞아. 중대장들이 항상 오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일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못 살아남을 건 없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가오? 근데 그 가오가 철저하게 무너지죠. 아, 왜요?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어차피 결국은 체력이니까. 아, 체력이 너무 근데,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면은 중대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육군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의 체력 기준은 육군 체력 검정이에요. 알잖아, 그 깔짝깔짝 33kg. 그냥 하면 나오는. P2 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거기에 특급이 되는데, 아. 이거 특전사 왔더니 그냥 다 해.
일단 다 해. 우리 행복한님들 그냥 나한테 오시면 다 받는 그거. 우리 짬스는 특전사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병 생활을 잘 몰라요. 맞아요. 보병들은 그러니까 일반 육군 부대에 있으면은 체력 검정 자체가 육군 체력 검정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 펼펴펴기, 오래 달리기 그러니까 요것만 하니까 보인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육군 체력 검정 그거 아니에요? 12분 30초. 그치. 저희도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그거는 거. 그냥 그 뭐랄까 10km 뛰기 전에 그냥 가볍게 몸풀기 하려고 하는 느낌이죠. 한다. 예. 준비 안 해도 되는. 보병에 있었을 때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서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특전사 왔을 때 느낀 거는 왜 굳이 그거를 넘겨서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그죠 사실. 그 이유가 딱 그거더라고요. 특전사 체력 검정은 거기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턱걸이 25개, 그치. 외줄 9m, 그리고 그때는 평행봉 35개, 5km 20분. 그치. 그리고 팔굽혀펴기랑 윗몸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저희 때는 그랬죠.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와 처음에 갔을 때 턱걸이 3개 했어요. 아 솔직하시네. 전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전 거짓말 안 해요. 그죠. 진짜 턱걸이 3개 했어. 3개. 그러 3개 하셨으면 약간 팀의 눈치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뭐랄까 그 태양의 후예 유시진처럼 그 멋진 그 팀장의 생활을 생각하고 왔는데 시작과 동시에 무너진 느낌? 턱걸이를 하는데 이 팔이 내 팔이 아니야. 이게 제 팔이 아니더라고요. 얘가 난 더 이상 올라가기 싫어 이래. 특전사가 되어가기 위한 나의 어떤 멘탈이 일단 파괴가 돼야 돼 멘탈이. 그 내가 예전에 그 부푼 꿈?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겪고 나면서 하는 거고. 유시진데이 같은 점점 그러니까 만들어진 유시진인 거지. 처음부터 유시진도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특전사 없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중대장님도 그랬고 와서 이제 하면서 배우고 특전사 되어가는 거지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좌절이 이제 외주를 왜 올라가는 거야? 전 그거를 왜 올라가래? 일단 매달렸죠.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TV에서는 봤어. 그 레슬링 선수들이 상비군 국가대표 상비군이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거 막 올라가시는 거야. 난 그분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올라가라는데 왜 올라가지? 물론 제 생각은 그런 거였는데. 그죠. 특전사로서 생활을 완전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못 올라갔어. 그냥 매달렸어.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처음엔. 처음엔 다 그렇죠. 근데 뭐 체력이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셨지만 누가 따로 욕하거나 뭐 무시당하거나 이런 기억은 전 별로 없거든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력으로 살아남으실 수 있었는지. 이게 영업 비밀인데. 알려주면 이제 새로 이제 특전사 장교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처음에 적응하기에 팁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혼자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저 처음에 갔을 때 선임관이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꽈락만 안 될 정도면 된다 처음엔. 처음엔. 왜냐하면 육군에서 바로 와가지고 특전사 체력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물론 모든 중대장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일단 힘들게 오셨으니까 마음만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건 있더라고요. 그죠. 일단 체력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들은 첫 번째는 하나지. 뭐요? 일단은 중대장으로 왔다가 아니라 팀원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팀원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팀에 일단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중대장이라고 해서 내가 팀원들을 이끄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작전할 때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생활할 때는 나는 중대장이라는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그냥 같은 팀원으로서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가 아니라 일단 같은 사람으로서 중요하죠 그게. 그렇게 가야 돼요. 특전사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아니면 동네 형, 동네 동생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단 먼저 그런 어떤 계급적인 면을 생각해버리면 생활하기가 많이 껄끄러워지죠.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특전사라는 조직 자체가 부사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교들이 가서 휘어잡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대장님 빼고는 솔직히 없어요. 조금 뭐 물론 중대장님 대단하게 해요. 지금 계신 중대장님들은 다 대단하신데 그래도 팀원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돼. 많이 친해져야 돼. 뭐 물론 제가 한 방식은 좀 다른 게 있었긴 한데 그거는 방송 불가 이런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이거지 뭐. 먹는 거 죽는겨. 체력이 안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걸로 극복하셨다. 그걸로 이제 다른 거 아니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은 체력이 이렇지만 조만간 올려놓겠다. 대신에
좀 도와주세요. 같이 운동할 때 좀 껴주고 그렇게 먼저 다가가요.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은 무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줘야 돼. 이게 그죠. 거기는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그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약간 아무리 중대장이라도 가서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쵸. 내가 먼저 이제 다가가고 그쵸. 이런 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장교가 가져야 되는 기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랑 같이 생활할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내 계급만 믿고 내 직위만 믿고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안 하시지만 다른 뭐 중대장님들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자.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출근해서 얼굴 보면 안녕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출근을 하면은 지역대장님하고 이제 선임 중대장들한테 인사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인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출근하면 그래 지역대장한테 인사해. 그 행보님실 들어가가지고 행보님 어제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중대별로 한 바퀴 돌면서 나보다 고참 중대장 있으면 인사하고 또 선임관들한테 또 어제 잘 지냈냐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일단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일찍 출근하는데 중대 늦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 왜 맨날 안 보여요? 이게 아니 같은 팀 생활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중대장님. 다른 중대 가서 선임관한테 놀다가 그렇게 아니면 행보님실에 항상 행보님들이 커피 또 한잔 하면서. 그죠. 그렇게 처음에 이제 적응을 하시는구나. 그쵸. 그럼 이제 뭐 훈련을 나가거나 우리도 이제 훈련을 같이 했지만 훈련을 나가거나 하면 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훈련 나가서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훈련은 나간 야외 훈련 같은 경우는 보병도 그 정도는 해요. 오 정말요? 아니지. 이게 이제 훈련 나가서는 뭐 그런 뭐 체력 측정 같이 그렇게 극한까지 끌어올리지는 않으니까. 천리행군. 그거는 극한으로 그냥 쑤셔 박는 거고. 근데 이제 천리행군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들은 잘 걷는 것만 하면. 걷는 거. 잘 걷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체력은 그저였는데 걷는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 천리행군 하고 막 나 한 게 신기해 솔직히 중대장님. 우리 중대장 같이 훈련하고 할 건 다 해. 천리행군도 하고 훈련 다 하고 작전팀 같이 다 하고 내력전술 다 하고. 제가 이제 부대 내에서야 하는 그런 체력은 되게 아래였는데 약간 필드는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좀 필드 스타일이라. 그래서 필드에서는 뭐 하면 되니까. 하긴 다 해.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중대장 중에서도 완전 안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특전사 팀으로만 움직이니까. 맞아. 훈련 나가면 뭐 다른 중대장님이 건든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없으니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그때는 다 이걸로 풀었지. 중대장님들이랑도 좋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중대장님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나가지 않고 이제 부대에 있으면은 이제 체력 단련을 하거나 일과들을 하잖아요. 뭐 전장정보 집중연구나 특전기본주 맨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중대장님들은 보통 뭘 하시는지.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보병 중대장님들보다 특전사 중대장님들이 좀 신경 쓸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편한 것 같아요. 나 체력만 좋으면 왜냐면 다 간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병 중대장 같은 경우에 인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뭐 한 적은 없지만 뭐 어쩌죠 소대장을 하고서 이제 병력들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죠. 그러니까 인사적인 부분에서. 저기 보병에 계셨을 그치. 때. 근데 특전사 중대장이라고 해서 뭐 식구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더 그랬던 게 뭐냐면 보병에서 작전을 할 때는 작전 지휘를 할 때는 크게 거기에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보다 이제 윗사람들, 그러니까 뭐 중대장님이 됐던 거나 아니면 대대장님이 됐던 거나 아니면 작전과장님이 됐던 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특전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술적인 지식은 중대장들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술적인 지식만 있지 경험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그 전술적인 지식을 더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범에 나와 있는 모든 거는 부사관들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은 뭐를 하냐? 이제 뭐 부중대장 선임관 정도 되는 분들 아니면 뭐 정작 담당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아니 물어봐야 돼. 왜? 내가 배운 교범의 내용과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내용과 필드에 나갔을 때 훈련 그 필드랑 이거를 맞춰봐야 되거든. 이럴 때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우리 땅 많이 팠잖아. 2m씩 들어가잖아. 그리고 사진도 찍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교범에서는 그렇게 하래.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맘 먹고서 땅 파자 이렇게 해서 비트 만드는 거지. 맞아. 일단 우리는 작전 나가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은원패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은원패 하면서 뭐 비트를 만들든 뭐 진지를 구축하든 맞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병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진지들이 아니잖아. 그죠, 거의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건 딱 잠깐 이렇게 은거지 작전할 느낌. 수 있는 정도에 은거지 그러면서 또 완벽해야 되고 그죠. 또 안 걸려야 되고 맞아.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막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괴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범과 현실의 그런 어떤 괴리감들이 생겨요. 맞아요. 뭐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뭐 훈련을 나가면 은거지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작전이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교범에서 뭐 단지형 비트 뭐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무슨 비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저희가 13년도 천리인군 내력조수에 나갔을 때 테스트를 했어요. 팀별로 뭐 곡괭이랑 야전삽 아니면 그냥 3단삽 그리고 아니면 진짜 삽이랑 뭐 곡괭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완전 겨울이었는데 단지 하나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거 파는데 진짜 9시간 넘게 걸립니다. 3명이 로테이션으로 1초도 안 쉬고 그렇게 한 명 들어갈 거 겨우 파요. 뭐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더 금방 파지만 겨울에는 땅이 이거 아무리 까도 그리고 돌산이면은 돌이 진짜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론적인 거랑 실제 필드에 나가본 이제 부산 고창급이랑 이런 걸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이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그쵸.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교범이랑 실제는 너무 달라요. 진짜로 없고. 맞아요. 그 주로 이제 중대에서 이제 훈련 계획을 준비할 땐 그런 거를 이제 그쵸. 부산 고참들이랑 네. 같이 준비를 하시고 같이 해야 돼. 혼자는 절대 못해. 맞아요. 혼자 하는 순간 그냥 이게 독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같이 해야 그러면서 또 친해지는 거야. 맞아. 지식은 누구한테든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내 지식이 맞지는 않아. 100% 맞지는 않아. 그죠. 뭐 물론 그 교범들이라는 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는 뭐 그 교범 자체가 6.25 이후에 그때 잠깐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원래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발전이 없어. 근데 또 발전이 있었던 그런 추가되는 교범들은 결국엔 다른 뭐 미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가 했던 거 그죠. 그런 걸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네. 우리랑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적인 지식이거든. 그러면은 그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부대에서 가장 오래 훈련을 한 사람들. 맞아요. 그럼 그게 누구야? 선임관이야. 그래, 선임관 아니면 이제 부중대학급들의 어떤 상사 고점들. 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언을 구해야지. 물론 지도만 보고 작전을 짤 수 있어. 근데 그 실지형에 훈련하는 곳은 그 사람들은 갔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중대장들도 처음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거야. 지도만 보면 다 될 것 같아. 이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 넘을 수 있어. 막 이게 지도만 보면은 막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려. 진짜 정말 그래. 맨날 지도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저 정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딱 보이잖아. 네. 네? 여기 고속도로 가면 맞아. 빵빵대는 소리 막 들려. 가속하는 소리 들리고. 보고 이거 한번 하고.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맞아. 거거든.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훈련들이 쌓이면서 중대장도 경험이 쌓이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오히려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선임관도 그렇고 부중대장도 그렇고 물어보고 거기는 이렇다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감안하면서 작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침투로 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특전사 생활을 이제 중대장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뭐 한 4, 5년 차 되면은 이제 나도 아는 거야.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했네. 그때 또 혼자 짜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고 해서 혼자 짜면 안 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작 담당관이나 선임관이나 같이 이때는 이제 토론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줘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대에 그런 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중대는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팀이 맞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진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데 결국에는 특전사는 팀워크죠.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진짜 말씀 주신 대로 10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특전사 오면 그래도 제 생각에 팀 생활을 같은 멤버들이 최소 한 2, 3년은 해야지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임무 수행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특전사 팀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100%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선 제 생각에 그래도 같은 멤버가 한 2, 3년은 이렇게 그렇죠. 맞춰봐야지 좀 이게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 개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전 이제 팀에 있었으니까 윗분들이 이제 개편을 하는데
이제 팀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각 담당관마다 뭐 성향이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잘 맞는 조합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제 생각에 너무 거시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팀을 만든다? 예를 우리 파병 갔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탑팀? 저희가 탑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왜냐면 파병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모든 팀원 중대 대대를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려서 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파병 인원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섞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고 좀 문제 될 것 같으면은 또 제외하고, 뭐 그러면서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결국은 재편이 돼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그거잖아요. 왜냐면 파병 가면은 체력 단련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알잖아요. 하루에 10kg씩 그거 월화수목금 10kg 뛰고 토요일은 건강관리를 15kg, 20kg 진짜 운동이랑 공부 땀 냄새 나는 그 남자들의 그 현장. 그죠. 그쵸? 거의 뭐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멋있어요. 멋있긴. 그 이제 그 국가대표 상비군들인 줄 알았어. 그죠. 와, 운동을 그렇게 해. 그죠. 왜? 그죠. 딱 파병이 끝나는 게 여름이잖아 또. 맞아. 저희 때는 그랬어. 그때도 우리도 다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그쵸. 그때 몸 진짜 다 체지방량 8%를 위해서. 그죠. 그땐 진짜 다 좋죠. 그쵸.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탑팀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 자체가 섞인 팀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거죠. 진짜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선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 그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인 거지. 근데 이제 여단에서 진짜 임무 하려면 제 생각엔 2-3년 해야 되지 않나? 2-3년도 부족해요. 2-3년 진짜 개인의 역량도 키워야 하고 체력도 키워야 하고 주특기적인 것도 하고 팀워크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팀워크 자체가 맞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중대장으로 오셨을 때 이제 적응하고 체력 키우고 이런 걸 다 하는 과정이 제 생각에 한 2-3년 돼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 그래도 잘 생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중대장으로서는 그거는 있어야 돼요. 뭐요? 작전적인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그죠. 적어도 교범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뚫고 있어요. 진짜. 그죠. 이제 전장동보 집중 연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임무를 작전하는 그리고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전부 다 간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개인의 임무를 잘 숙지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임무를 이제 총괄하는 게 이제 중대장입니다. 그걸 보좌하는 게 부중대장이랑 정작 담당관인데 우리가 어느 지형을 가서 뭐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고 이런 걸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완전 100%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저희가 하는 거랑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같이 하죠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중요하다고 그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체력적인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이지만 처음 오는 중대장들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되는 친구들도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항상 이거를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신에 작전적인 부분은 어쨌든 중대장이 무조건 갖고 왜 작전 실패는 중대장이 책임입니까? 그죠. 모든 책임을 중대장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프라이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선임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꿀리면 안 돼. 우기는 게 아니라 꿀리면 안 돼. 왜?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당연하죠. 그래야 대화가 돼. 그죠. 안 그러면은 대화도 안 되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군생활 힘들죠. 그렇지, 엄청 힘들죠. 그때부터는 그냥 저 사람은 체력도 안 되고 지식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왜냐하면 앞에 두 개를 못하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 그렇잖아.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돼 일단. 체력 안 되고 중대장은 작전도 못 짜면은 이건 솔직히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뭐 정말 사람이 좋아서 일 끝나고 맨날 뭐 이거 한잔 한다. 그래도 안 돼. 그럼 그 한잔 하면서 그거 말해. 중대장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특전사 부사관들이 뭐 장교들을 뭐 괴롭히고 까여보고 그런 부분 솔직히 1도 없어요. 딱 하나. 깔 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야. 표현이 좋네요. 딱 그냥 그거예요. 적어도 뭐 하나는 해야 돼. 진짜 미친 초인적인 체력을 갖고 있다. 작전 좀만 알아도 돼. 맞아. 왜? 하면서 배우면 되니까. 맞아. 작전 이빠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체력 좀 안 좋으면 돼. 그럼 왜? 둘 다 끌어올리면 되는 부분. 맞아요. 진짜 끌어올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끌어올리면서 뭐가 되냐면은 혼자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전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같이 토의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럼 뭐야? 이게 또 인간관계가 돼.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 또 체력이 안 돼. 그럼 제가 했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제 하사들 처음에 왔을 때. 걔네들이랑 하는 거야. 약간 비슷한. 어쨌든 쟤네도 좀 아래고 나도 좀 아래니까. 그렇잖아. 데리고 왔는데 아래요? 아래야. 그러니까
일단 같이 가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또 얘네들은 같이 하자고 해줘. 초임마사들은 같이 하자고 그죠. 해주더라고. 같이 친하게 이게 좀 괜찮죠. 또 중요한 거는 다 간부기 때문에 그 인사 관리 자체가 초임으로 온 하사들만 좀 관리만 해주면 돼. 맞아. 중고참 이상 알아서 다 하지. 알아서 해. 오히려 내가 관리 받아야 되는데. 맞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일단은 같이 올리면서 같이 이제 그렇게 팀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그게 팀워크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 팀원들이 나한테 등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또 나도 팀원들한테 그렇죠. 등을 맡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중대장이라고 해서 내가 너네들을 살려줄 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야. 우리 같이 살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러니까 팀워크라면 결국엔 그런 부분. 나의 등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맞아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어디까지 전 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군생활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고 모든 중대장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저 중대장님은 잘해? 아니야. 저 중대장 못하는 것도 있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태까지 군생활 하면서 완벽한 중대장 한 명밖에 못 봤어. 누구요? 유시진. 유시진 대리.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네. 또 단점이 있으면 그걸 커버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또 특전사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는 거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전 천리안은 못할 줄 알았어. 하여튼 이제 특전사의 대위로 중대장을 달고 오셔서 이제 처음에 적응하시는 것부터 뭐 어떻게 이제 가까워지고 팀워크를 다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특전사로 전입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도움 되지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줘? 빨리 전역할 것 같은데. 빨리 전역하는 거 도움 받고 싶으시면 이거 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대대에서 뭔가 좀 대대장님한테 뭔가 누군가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중대장들 중에. 근데 그 중에 뭔가 좀 껄끄러운 걸 보고해야 된다. 15중대장이었거든요. 말년에 15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죠. 막 그러니까 나 옆에서도 들려. 뭔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장교로서 이제 내가 팀장이 되면은 윗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 오히려 아랫사람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고 내 진급을 위해서 하면 안 돼. 내 진급을 위해서 팀원들이 있는 게 아니야. 내 팀원들이 진급하면 나도 진급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나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야. 내 부대원들이 날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데. 그럼 방법이 하나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내 부대원들 생각해 주는 거야.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지휘관들이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그거니까. 사람들 좀 매달아요. 견장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책임. 네, 책임이야 책임. 근데 그 책임은 결국에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윗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아랫사람한테도 하면 돼. 그리고 또 윗사람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막 옆에서 보기엔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대장님한테. 근데 그런데도 대장님 좋아하셨잖아요. 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정확하게 할 말은 해줘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 많이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이제 소령 그게 중대장 평정이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잘 쌓아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급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였어요. 약간.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내 부하들이 진급하면 나도 진급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진짜 특전사 살아남기 제일 중요한 핵심 같아. 특전사에서 중대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대하듯이 내 팀원들을 대해줘야 돼. 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그 책임을 회피할 필요 없어요. 회피하면 안 돼. 책임은 내가 지면 돼.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돼. 그거 회피하면 누가 책임질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뭐 그런 느낌의 중대장도 가끔 보이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자기 개인주의적인 중대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저희 아버지도 부사관이셨으니까 원사관을 그러니까 저는 부사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거리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들하고 많이 친해졌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는 이제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금방 친해지고 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목적과 다른 중대장들의 목적은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내가 즐겁게 생활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진짜 즐겁게. 정말 정말 잘했잖아. 진짜 재밌었잖아. 내가 즐거워야 우리 팀원도 즐겁게 되는 거고 또 우리 팀원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운 거니까. 이게 뭐 내가 마음 먹어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팀워크가 되고 그게 전투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격할 때 내기하고 우리 사격 내기 많이 하죠. 사격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손잡이로 돈독해져. 맞아 재밌어. 꼴등하면 족발 좀 사면 되니까. 맞아 사격도 나가면 우리는 좀 프리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격으로 이제 내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쓰나 지는 팀이 이제 또 중대끼리도 하고 재밌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특전사 생활 진짜 재밌었어요. 특전사 중대장으로 살아남기. 그냥 사라져. 상황이 사람을 만들죠. 그냥 상황이 사람 만드는 거고 또 그게 쌓이다 보면 경험이 되는 거고 경험하다 보면 재밌어요. 적응해 가죠. 환경이. 그리고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렇지. 아 진짜 살아남았다. 난 진짜 생존이었지 생존. 아 갔다 온 것만으로도 진짜 5년이나 중대장으로 하셨으니까. 중대장만 5년을 했으니까. 아 그니까요. 네, 그럼 오늘 특전사에서 중대장으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특전사 장교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역한 지 꽤 돼서. 그죠? 근데 6년 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특전사를 준비하거나 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내가 먼저 가서 만들어야 돼. 멈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가가서 거기에 어울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 내가 체력이 되는 것보다 네. 내 팀원들과 같이 체력이 돼요. 그래서 다가가서 같이 체력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같이 올리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감. 특전사의 꽃이 결국엔 팀이잖아요. 그죠. 그 팀에 있는 장교는 한 명에서 많으면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책임을 지는 거는 중대장이에요. 모든 책임은 중대장이고요. 네.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제 썰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자르고 훈련 나갔잖아요. 전역 3개월인가 남기고. 그러니까 전역 3개월 남겨놓고 ATT에서 수술하고 네. 다음날 퇴원해서 그 다음날 훈련 나갔어요. 모든 중대장은 그런 책임감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난히 제가 부주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을 위한다는 생각에 네. 이제 도움될 만한 것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네. 이제 손가락을 잘랐지만 뭐 많이 안 잘라서 요만큼 잘라 요만큼.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이틀 뒤에 훈련이잖아. 근데 일단 수술을 했죠. 하고 나서 다음날 됐죠. 퇴원했죠. 의사 선생님한테 했죠. 훈련 나가도 되냐고. 나가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안 나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대인데. 아 물론 내가 목이 잘렸으면 못 나가지. 근데 손가락 잘려.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하면 뭐 왼손이었어. 오른손은 총 쏘면 되니까. 이러면 되는데 여기가 나가서 상관이 이렇게 되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쏘면 되니까. 우리 알잖아. 이렇게도 쏘고 막 이렇게도 쏘고. 전진 모니터 할 때 이러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돼. 아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 그냥 하고 오른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 되니까 총 대신에. 그거는 이제 상사 이하는 지팡이 못 드는. 아유 그것도 계급 있으니까. 그죠. 지팡이 철린 거 할 때 지팡이 이거 상사 이하는 못 듭니다. 고추대. 아 그거 함부로 들면 안 돼. 그죠 그죠. 아. 이걸로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 혼나. 어디 감이요? 그래서 10년은 먹어야.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물론 제가 없어도 우리 팀은 잘해. 근데 제가 있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 솔직히. 왜냐면 내가 환자니까. 근데 적어도 뭐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훈련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가야지. 마지막 훈련이고 나도 이제 전역 얼마 안 남겨놨고 적어도 저는 이제 피해는 안 준다라는 생각이었으니까 진짜 피해는 안 줬고 그 작전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엔 중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죽어도 팀하고 같이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감, 책임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3개 정도만 챙겨놓으면은 특전사 가서 요거. 이거까지.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더 잘할 수 있는. 그치. 요것만 잘해도 네. 1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오, 10%. 90%는 이제 그럼 90%는 이제 아까 새끼.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특전사 새로 장교 오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다가가는 거 먼저. 그치. 두 번째는 체력. 그치. 세 번째는 중대장으로서 책임감. 네 번째는 이거. 네 번째 아니야. 네 번째는 그냥 서비스. 서비스로 서비스. 이것까지 잘하면. 더 이제 잘할 수 있다. 중대장으로서.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중대장님 오늘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해야 돼.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찌살롱이라고 남양주 호평동 남양주시 호평로 54 오시면 여기 특전사 장교로 뭐 팁을 구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물어보시면 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친절하게 지금 방송에서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까지 잘하죠. 다. 그런 거 정말 잘해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한번 놀러와 주시고 그럼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